자, 그동안, 자, 대한민국의 어떤 개발의 중점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서울이었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가장 중심적인 도로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경부고속도로죠, 그죠? 경부고속도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를 하나를 보면, 아,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현재,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예요? 잘 모르시죠? 외곽순환 고속도로? 잘 아시네? 동그라미면 외곽순환도 다 표시를 안 합니다, 제가. 자, 경부고속도로 있고, 지금 한남역에 출발해가지고 딱 오죠, 그죠? 딱 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건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물론 이 경부고속도로 요 위쪽, 요거 왜 요렇게 끼어있는 지역 갖다 우리는 판교라고 하는 동네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크로스가 돼서 개발이 된 지역이 제2기 신도시는 어디입니까? 판교 신도시죠? 자, 판교 신도시는 비싼 동네야, 싼 동네야?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왜냐하면 강남으로부터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강남으로 접근성이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되기 때문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판교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죠? 판교를 이전하면서 정말로 어떻습니까? 부자층들이 사는 동네가 판교라는 동네예요. 거기 판교 중에서 서판교일 때 이쪽이요. 서판교면 왼쪽에 대기업 총수들이 오너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이 동판교는 아파트들 위주로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서민들 위주로도 많이 살긴 하지만 서민들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자금력이 좀 되겠죠, 그죠? 있으신 분들이 여기 사시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가 개발되기 전에 1980년대에 일기 신도시가 막 바람이 불 때였었어요. 일기 신도시 바람이 불 때 어디가 개발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개발됐어요? 여기가 뭐 어디예요? 여기가 분당 신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로 한 60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이 됐던 거예요. 사실 일기 신도시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였냐면 일기 신도시 개발합니다. 앞으로 개발될 거니까 막 홍보됐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귀가 있고 눈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다 알고 있었던 정보예요. 어디 뭐 신도시 얘기가 나오고 그거 들어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귀가 뚫려 있었고 눈이 만약에 뚫려 있었다라고 하면 발 빠른 사람들은 투자했을까 안 했을까요? 투자했겠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강북에서 강남 개발될 때도 이미 복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리 하나 놓이면서 강남 개발 한대더라. 이런 얘기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배팅을 하느냐 못하느냐죠. 맞죠? 그 배팅은 뭐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의심이 많아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갑바가 작아서 못할 수 있고 한마디로 갑바죠? 뭐예요 이거? 갑바? 깡따구 한마디로? 깡따구가 없는 거야. 깡따구가 한마디로 말해서 갑바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를 못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깡따구, 갑바가 없는 거죠. 갑바가 없거나 요거 어떻게 될까 봐요. 정말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의심이 많거나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갑바가 적거나 아니면은 의심이 많아서 이게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나 그 당시도 어떻습니까? 복부인들은 질렀어요. 팍팍 질렀습니다. 그래, 큰 그림으로 보고 가자. 강북, 강남 좋아. 강남이 당연히 개발되니까 큰 그림으로 강남에 있는 대거 땅들을 매집을 합니다. 팍팍 사가요. 복부인들 팍팍 사갑니다. 그때 남자들 있잖아요. 그 공인 중개사들 캬바레에서 여자들 데리고 캬바레 춤추면서 땅 계약하고 시켰어요. 그때 이게 그러면서 이쪽 이제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가 이제 들어왔고 그 중에서 가장 개발이 성장 속도가 빨랐던 지역이 경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부축이 분당 신도시고 이 분당 신도시가 5개 신도시 중에서는 땅값이나 아파트 값이나 가장 많이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어요. 이렇게 신도시를 이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습니까? 이 서울의 사대문의 인구가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장 출근할 수 있으면서도 대도시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럼 출근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니까 한 20km 내외. 예? 그러니까 서울 밖에 사대문 안에서 20km 내외에서는 당연히 전철을 타고 출근하든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어떻습니까? 버스를 타고 출근하든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상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가 되겠다. 이분들이. 그러면 일기 신도시에 여러분들이 투자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탈하신 분들 있죠. 지금 보면은 아직 희망은 있어요. 이분들도 희망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일기신도시가 쭉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쪽 강남권이 항상 뭐였냐면 개발의 진원지였고 그 다음에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였어요. 항상. 그래서 강남으로부터의 거리를 보고 접근성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비례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강북 쪽에는 어떻습니까? 차가 막혀요, 안 막혀요? 강남에서 강북 가는데 거리는 가까운데 차가 막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강북 아파트를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 이남 쪽에는 어떻습니까? 거리는 좀 멀더라도 자동차 타고 전철 타고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죠? 교통이 좀 편리하고 그러니까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동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서울의 강남 이남 쪽으로 어떤 인구가 유입이 들어오게 된 거다, 분들이. 그러면서 이 분당이 아파트 값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아파트의 진원지가 또 되기 시작을 했다, 이분들이. 그러면서 각종 어떻습니까? 여기 분당 바로 밑에 보면 죽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죠? 네. 죽전이 있고 이쪽이 43번 국도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수지라고 하는 동네가 수지 신봉 상현 지구 단위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됐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포도알식으로 해서 개발했다고 해서 여기가 난개발의 어떤 지원지죠. 이분들이. 개발이 된 이유가 뭐냐면 점점 밀려 내려오는데 점점 강남에서는 가격이 좀 더 멀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멀어지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강남에 있는 수요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냐면 큰 집을 짓자 이거였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강남에서 살고 20평대 아파트 살다가 살 거를 강남 이쪽 좀 내려오니까 용인에서 내려오면 60평대 준다 라고 하면은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내려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아이고 적은 집에 사느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1인 1가구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에 4명, 5명, 6명씩 살았기 때문에 큰 집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필요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25평 안에서 이게 막 모여 살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25평 가격으로 어떻습니까? 60평대, 50평대 아파트 준다. 그 정도 가격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매력 있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여기 어떻습니까? 인구를 여기 개발이 되는 게 수지 신봉 상현지구, 죽전지구라든지 또는 구갈 동백지구라든지 이런 어떤 구성지구라든지 이런 지구 단위로 개발된 지역에 인구가 남하해서 개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쪽 동네는 어떻습니까? 대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될 때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발될 때도 이렇게 수지 신봉 상현지구에 어떻습니까? 아파트 풍덕촌동 개발될 때 옛날에 풍덕촌동 나병환자가 있다고 해서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분들이. 그런데 나병환자가 있지만 인구 개발 계획은 잡혀 있었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미 이 플랜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응? 여기에다가 투자하신 분들이 또 재미를 어마어마하게 보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땅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왜? 지금도 어차피 계속 개발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왜 부동산 경기 있고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일 때일수록 건축 붐이 일어나기 확률이 높죠. 그죠? 네. 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럼 각 지자체마다 인구를 계속 끄집어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뭔가 개발을 통해서 지자체가 발전을 해야 인구가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땅을 잡고 개발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개발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개발될 곳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청사진이죠? 그 청사진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서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들이.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미 기회가 많았어. 여기 투자할 기회도 많았어.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죽전으로부터 풍덕촌으로 해서 신봉 상현지구, 요 일대도 마찬가지로 개발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여지와 여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여기가 연결되죠, 그죠? 이게 뭡니까? 영동고속도로 아닙니까? 네. 맞죠? 영동고속도로 여기가 가운데 만나는 신갈 분기점이고, 신갈지구, 여기가 개발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42공도 라인 따라서 여기가 뭐냐면 구갈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구성지구, 여기가 동백지구, 다! 여러분들 땅을 투자하자고 그러면은 투자할 수 있는 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야. 경부고속도로만 가지고만 얘기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뭐 영동고속도로, 소양고속도로 다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투자처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투자해서 재미 볼 수 있는 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업한다고 다른 일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차라리 땅에다 묻어두는 게 낫다 안 낫다? 훨씬 나아요. 사업한다고 여러분들 돈 인력보다 배팅 해놓고 3년 5년 후에 어떻습니까? 말아먹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보다 괜찮은 제 목적곳에 땅 하나 묶어두는 게 2, 3년 후에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높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땅도 투자다. 땅도 사업입니다. 땅 투자하는 것도. 알겠어요? 네. 땅 투자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땅에다 묻어두는 게 나아요. 맞습니다. 그게 돈 벌리는 게는 훨씬 몇 배 낫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부분들이. 그러오면서 밑에 쭉 오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1기 신도시가 지나서 이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이어서 어떻습니까? 여기에 쭉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여기 쭉 내려오면 보라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 민속촌 옆에 있죠? 거기도 투자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동탄 신도시죠? 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합쳐가지고 1000만평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찍었어도 돈 됐던 지역이에요. 여기는 맞잖아요. 그냥 여기 아무데나 그냥 여기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남아하니까 그냥 여기 아무데나 그냥 찍어놓고 싼다 묻어놓고 기다리자 라고 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동탄 신도시 내에 어떻습니까? 큰 빌딩을 소유하게 되는 소유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 동탄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지나가죠. 아까 요거는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였다라고 하면 요거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동탄 신도시를 경유해서 내려오면은 뭐냐면 여기가 오산이고 어떻습니까? 오산 세교지구가 있어요. 세교지구. 오산 세교지구가 있고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평택-음성간 고속도로입니다.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위에서 이렇게 화성-동탄간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고요. 그 다음 평택-음성간 고속도로가 제천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제천은 중앙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기 보면 여기서 바로 나오자마자 여기가 안성 IC고 여기는 뭐냐? 여기가 평택의 용인지구하고 안성의 공도지구가 개발됐죠. 그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평택에 보면은 국제평화도시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500만 평 개발된다는 얘기. 그 삼성이 이번에 삼성에서 들어갔죠? 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바운드리에요. 이렇게 여기가 국제평화도시 500만 평 안에 어떻습니까?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분들이. 예? 그리고서 그 일본 국도를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일본 국도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아까 공도지구, 용인지구, 공도지구 있는데 요 바운드리, 용인지구가 요 바운드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평택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어떤 평안지구처럼 500만처럼 어떤 계획도시로 개발되는 거 외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제역사라고 있죠. 지제역사가 바로 수서에서 지제까지 연결되는 KTX 연결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제역에서 만나서 환승역이 되죠. 그 환승역이 되면서 환승역을 기점으로 해서 평택역을 기점으로 해서 요 동네가 평택하면은 땅값이 가장 비싼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쭉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개발 안 된 곳이 있는가? 그냥 축을 따라서 아무데나 갖다 찍었어도 돈 됐다는 얘기. 아무데나 갔어. 여기는 그냥 계획관리적도 400만원 넘어가죠. 지제역 근처 계획관리적이죠? 계획관리적도 현재 400만원, 200만원 하다가 어땠습니까? 최근에 삼성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소문이 돌고 시적 들어가면서 땅값이 400만원 이상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계획관리도 400만원인데 상업적은 얼마나 하겠어요? 주거적은 얼마나 하겠냐고요. 계속해서 땅값은 어떻습니까? 상승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쭉 여기서 쭉 또 내려오죠? 쭉 내려오다 보면은 좀 내려오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천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네. 천안? 맞죠? 네. 이 천안이라고 하는 동네, 이 천안이라는 동네가 뭐냐면 천안이라는 동네가 또 개발됐고 여기 아산 신도시 개발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은 개발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개발이 안 된 곳은 어떻습니까? 험악한 임야거나 산이거나
개발이 안 되게끔 묶어놓은 땅들이에요. 그런 땅 외에는 개발할 수 있는 가능한 땅, 도시적으로 지켜져 있는 땅 또는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적으로 지켜져 있는 땅들은 땅값이 많이 올라갔고 개발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거 잘 보세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찍어놨어도 돈 됐다는 얘기예요. 개발 방향성만 여러분들이 보고만 계셨다라고 하면 그럼 어디 가서 딱 찍어보세요. 다 돈 되지. 한번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천안이죠, 그죠? 천안이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는 세종시가 있죠. 이거 조금만 더 내려가서 오늘은 이렇게 경부충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동부축하고 강원도 축 현재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까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아까 쭉 여기까지 보셨죠? 여기가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천안이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안에서 어디까지 가냐? 논산까지 간단 말이야. 논산까지 그죠? 논산까지 연결되는데 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개발되고 천안 아산 신도시까지 어떻습니까? 확장해서 개발됐어요. 왜 그러냐면 KTX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KTX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죠? 이게 뭐냐면 천안 당진강 고속도로 연결되는 거. 천안 당진강 고속도로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렇게 해서 통영까지 가는 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천안 당진강 고속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세종시죠?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상주까지 가는 고속도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세종시란 말이에요. 세종시. 이 세종시도 이미 세종시 얘기 나오기 전부터 투자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지역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지금 KTX가 여기서 지금 붕괴가 되는데 여기가 뭡니까? 오송 KTX죠? 오송은 어디예요? 청주죠? 그렇죠? 오송 KTX 주변 땅값 많이 올랐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호남 KTX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밑에로 보면은 여기가 남공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 KTX 만나는 점이 오송이죠? 오송은 어떻습니까? 분기적으로 해서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오송은 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해당이 되죠? 이건 어디예요? 이거는 청주예요, 청주. 충청북도에서 어떻습니까?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청주죠. 왜 제일 큽니까? 도청이 있잖아요. 도청. 자, 도청이 들어가면 그 도시는 무조건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커지게 돼. 청주라는 도시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서 청주라고 하는 도시가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커지면서 어디 있냐면 청원군까지 잡아먹었죠. 자, 도청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뭐냐면 점점점 볼륨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이 궁극적으로 가는 목표는 뭐냐면 광역시예요. 도청이 소재가 되고 있는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어디다? 광역시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도청이 있으면 그 도청은 충청북도 전체를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청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많이 되죠? 그 많이 되면은 청주시가 점점점 커지죠? 인구가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100만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광역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 하나가 광역시가 돼서 별도로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를 볼까요? 이게 청주시가 이렇게 개발됐고, 자, 볼까요? 여기 밑에가 여기가 어디냐면, 요거 대전이죠? 자,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 잘 보세요.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죠? 자, 인구가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자, 대전시가 원래는 충청남도 도청이 소재에 있었죠? 맞죠? 그러면서 대전시가 커졌죠? 커지면서 어떻습니까? 대전 광역시가 됐죠? 광역시가 됐으니까, 광역시하고 도청은 어떻습니까? 광역단체 아닙니까? 도로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광역 도시 안에, 그러니까 대전 광역시 안에 도청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병행해서 있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도청은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이전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홍성 예산으로 간 거예요. 홍성 예산으로. 자, 그러면 충청남도 도청을 자리를 잡을 때도 잘 보겠죠? 앞으로 어느 쪽에다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 안 하겠어요? 맞죠? 자,
보니까 이쪽에 서해안 시대다 보니까 어떤 그런 흐름을 맞춰서 이쪽 서쪽 방향에다가 어떻습니까? 홍성을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잘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잘 볼게요. 우리가 도청이 있는데 잘 봅시다. 자, 경기도청은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 있죠? 네. 수원에 있는데 그 경기도청에 있는 수원시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지금? 인구가 118만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인구가 90만은 100만 하다가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광주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광주 신도시 일부가 인구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110만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경기도에서 어떻습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수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는 어떤 수도권에서 광역시 별도로 떨어져 나간 거고 경기도 이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인구가 가장 많다 이거야. 왜? 인구가 지금 120만 명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수원시가 또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광역시란 말이에요. 광역시. 응? 광역시를 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시가 되잖아요. 광역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는 이 경기도권에서 도청이 있었지만은 이 수원광역시 안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행정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광역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걸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고. 광역시장이 되면은. 왜?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광역 어떻습니까? 시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근데 수원이 인구는 늘어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아직 광역시로 편입은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인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꼭 광역시를 꼭 원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어쨌든 고려를 해서 광역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는 맞다. 맞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수원이가 광역시가 된다. 근데 지금 광주 신도시가 들어왔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금 경기도청이 있죠? 그 여기는 그냥 도청이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간에 도청이 있든 간에 광역시가 되든 간에 그 개발은 많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마어마하게 된다. 이분들은. 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지금 왜 여기 밑으로 보면은 지금 전라북도 있죠? 네. 전라북도 그 도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북도 도청은 전주에 있죠. 전주. 맞죠? 네. 전라북도 도청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지금 한 65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65만이기 때문에 아직 인구가 부족하죠. 근데 이쪽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 전라도 쪽은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65만도 사실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65만에서 아직 광역시로 어떻습니까? 가기에는 아직 미흡하죠? 네. 그러니까 전주시도 나름대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계속 작전을 짜겠죠? 네. 그동안 전주시의 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도청은 전주시에 계속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래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키워나가겠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전라남도 봅시다. 자, 전라남도가 지금 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광주예요? 무안으로 옮겼어요. 무안으로. 남학신도시 있잖아요. 남학신도시로 어떻습니까? 남학신도시는 자, 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의 끝단입니다. 목포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거기 무안에 거기가 남학신도시가 있어요. 남학신도시, 그러니까 도청이 들어가면서 신도시를 개발한 거죠, 그죠? 신도시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광주 광역시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이거 늘어나다 보니까 광주의 꿈은 이뤘다 안 이뤘다? 광주 광역시로 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로 또 계속 발전을 하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 맞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무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죠? 무안으로 갔어요. 무안으로 갔더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무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서 현재는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인구는 81,900만 명. 8만 명, 8만 2천 명 정도. 근데 그 인구의 하는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무학 신도시 내에 자리 잡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무안도 무학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도청이 있다는 얘기는 이 도청 주변으로 해서 계속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무안 이쪽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왜? 이제 어떻습니까?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도시가 발전해서 성장을 해서 어떤 성숙을 해서 어떻습니까? 쇠퇴기에 있죠. 쇠퇴기에 있는 것처럼 이쪽 무학신도시 쪽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무안도 지금 초기 단계에 있다. 왜? 인구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인구 10만 명 안 되잖아요. 그죠? 인구 1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올라가는 정도의 단계에 있다. 그럼 아직도 발전할 단계가 많이 있겠죠. 그럼 이 지역은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될 거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홍성 있죠? 홍성은 충청남도 어떻습니까? 대전은 꿈을 이룬 겁니다. 꿈을 이룬 거고 어디로 가느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온 거고 그 다음에 대전 그 충남도청에 홍성으로 갔잖아요? 홍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홍성군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충청남도 홍성군이 이제는 94,5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 내포신도시 안에 이 충청남도 도청은요 현재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요. 홍보면하고 지금 현재 예산하고 같이 편입이 돼서 예산 인구도 한 83,400만 명 정도 돼가지고 합치면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홍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한다?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볼륨을 키우려고. 볼륨을 키워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홍성과 예산은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합치면 20만 되겠죠? 20만 돼서 점점 늘어나겠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도청으로서의 꿈을, 광역시의 꿈을 키워나가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홍성하고 예산은 앞으로 뜹니까? 안 뜹니까? 뜬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느 지역이 뜰 것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은 그림을 딱 그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한 번 더 볼까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아니 경상북도 봅시다. 자,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안동이죠. 맞죠? 안동 하회마을 아세요? 네. 하회마을 옆에. 근데 거기가 안동이 지금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원래 도청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구에 있었어요. 대구. 근데 대구는 어떻습니까? 광역시죠? 네. 대구 광역시 꿈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도청 소재지가 들어간 지역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안 달려간다? 달려간다라는 게 역시 나오죠?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꿈을 이룬 다음에 도청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도 골고루 개발하죠. 골고루. 한번 볼까요? 저 밑에 한번 봅시다.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또 창원에 있어요. 그죠? 자, 창원에 있는데 이 창원이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창원, 마산, 진해라고 해서 창마진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을 통합했죠? 네.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됐잖아요? 창원시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마산은 마산구로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 구단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행정기관이 통합이 되면서 인구가 어떻습니까? 110만 명이 넘어갑니다. 118만 명. 자, 그러면 이 창마진은 어떻습니까? 도청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역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됐죠? 지금 118만, 120만 명이면 광역시 조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광역시로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남아있느냐? 만약에 창원시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광역시로 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도청도 이전을 하겠죠. 충청북도 도청도 이전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잘 볼게요. 자, 그러면 발전하고 쭉 해온 과정 속을 보게 되면 기존에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도시의 도청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강원도청은 어디 잡혀있느냐? 강원도청 어디 있어요? 춘천에 있죠. 근데 인구가 지금 28만이죠. 앞으로 갈 일이 많아요, 적어요? 앞으로 갈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응? 자, 도청 소재지가 잘 잡혀있는 춘천을 갔다가 어떻습니까? 쇠락의 도시를 만들겠다? 여러분들 지금 쭉 봤잖아요. 다 발전해서 광역시로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도청 소재지가 잘 잡혀져 있는 도시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개발을 유도하고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춘천이 그동안 도청 소재지는 있었지만은 그런 꿈을 피우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교통이. 여러분들. 근데 지금 교통이 너무나도 좋아졌죠? 그러니까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몰리고 관광 유동인구가 몰리고 상주인구가 몰려서 지금부터는 늘어가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다. 왜 가속도가 붙는지 알려드릴까요? 자, 춘천시에 늘어나는 인구의 43%가 젊은 20대 인구라고 합니다. 20대 30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끼를 깝니까 안 깝니까? 자, 젊은 층이 늘어나느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기양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나이 연세 들으셔서 내려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알 깔 수 있어요? 지금 알 까는 동네는 어디냐면, 지금 하남시 있죠? 뭐 하남시도 알을 까기도 하고요. 김포시 맞죠? 그 남양주, 경기도 이쪽 후반권에 있는 지역이 많이 알을 까고 있죠. 이 지역들이. 왜냐면 서울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 어떤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고 있는데 어디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까운 지역, 서울로 출퇴근하기 가능한 지역 어떻습니까? 김포, 일산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일산이라고 하는 지역, 또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남양주, 그 다음 용인, 이런 일대로 해서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래도 드물러 간 지역들, 뭐 안양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드물러 가는 지역 쪽으로 해서 이제는 인구가 이동이 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분들이. 근데 춘천이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그 비율 중에서 20대, 30대가 거의 43%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층들이 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젊은 층들이 가서 거기서 결혼하죠. 결혼해서 이제 알까면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늘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응?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전입신고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니까 인구 45만을 목표로 해서 달릴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다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기존에, 춘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엄청나게 뜰 겁니다. 인구가 40만이고 50만이고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강원권 중에서도 어디 한번 보세요. 춘천만한 데가 있나? 이 춘천은요, 강원도청으로 자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잡아놓은 규모만 하더라도 제일 커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네이버 지도 한번 보시라고. 이 춘천시가 도시적으로 많이 다 잡아놨어요. 앞으로 그런 볼륨을 예상하기 때문에 못하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앞으로 이 춘천은 꿈이 있죠. 광역도시로서의 꿈을 키워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꿈을 키워갈 때 어떻습니까? 기존에 찍어놓은 도시지역, 주거지 상업지역들은 개발됩니까? 안 됩니까? 개발이 되면서 가겠죠. 분들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더 빨리 되느냐? 당연히 그만큼 기대 심리에 따라 가게 되는데 춘천의 기대 심리는 지금 상당하다. 레고랜드까지 얘기 나오면서 발전의 가속도가 더 붙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엄청나게 대단해진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춘천이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날 거고 늘어나는 거 비례해서 땅값은 거기 비례해서 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고요. 부분들 되고요. 자, 지금 다른데 어떻습니까? 충청남도도 도청 이전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도청을 이전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했죠. 그 다음 도청을 이전 안 한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새만금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하면서 인구가 점점 거기도 늘어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충청북도 있죠? 네. 충청북도는 청주죠? 네. 자, 청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인구가 여기도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오송 KTX가 들어갔죠? 네. KTX가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개발, 역세권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네. 그 다음에 오창과학단지 들어갔죠? 네. 오창과학단지 들어갔고 지금 보면은 청주에 또 뭐가 있어요? 청주공항 있죠? 국제공항 있잖아요.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80만이 넘어가면은요, 이거는 대단한. 자, 그리고 인구에 비례해서 주거지 상업지역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업지가 비쌀까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상업지가 비쌀까요? 많죠, 당연히. 비례하겠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거지가 비쌀까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거지가 비쌀까요? 자, 일례로 보세요. 자, 정읍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반 주거지역 할 때 어땠습니까? 30만원대 분양을 했죠? 네. 맞잖아요. 네. 인구가 많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여러분들 가격이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정읍 우리가 할 때 어떻습니까? 상업지 분양할 때 100만원대 전매를 했죠? 네. 그러면은 상업지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상업지 가격 결정이 된 거예요. 네. 맞죠? 네. 정읍시 인구
인구가 10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2, 3면 이렇게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인구가 30만이 됐다 만약에. 그럼 인구가 30만이 되면은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거기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갈까?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상업지역은요?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인구 80만에 해당이 되는 지역의 주거지값하고 인구 10만에 있는 주거지값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 안 날까요? 많이 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상업지라고 해서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주거지라고 해서 같은 가격이 아니다. 같은 주거지 상업지라 하더라도 앞으로 비전 가치에 따라서 또 그 가격에 또 내포되는 게 또 틀려져 있고요. 다 틀리다. 가격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거는 많이 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청주도 지금 인구가 83만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증평군을 갖다가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청원군이 아시죠? 청원군을 갖다가 흡수를 한 거예요. 청원군을 흡수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어디다? 바로 옆 동네인 증평군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어떻습니까? 인구를 늘리려고. 100만 이상 도시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꿈이 뭐다?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인구 정책을 피겠죠. 그럼 인구 정책을 피려면 어떻게 되냐? 인구가 들어오려면은 뭔가 개발돼야 되겠죠. 그러면 땅을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개발하겠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나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광역시 있죠? 현재 있는 광역시가 인구가 현재 있는 도청 소재지가 자리 잡혀지는 도시들이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간다고 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왜? 그들만의 꿈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려고 한다. 자, 그러면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창원시도 지금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광역시죠. 그 기존에 도청소재지가 있죠? 여기도 아까 청만진을 통합을 했고, 창원시로 통합을 해서 인구가 120만 명 된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는 광역시로 이제는 습격이 된다. 분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청 소재지가 아직은 광역시가 아직 안 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청원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춘천시, 그죠? 춘천시, 그 다음에 전주시, 그죠? 요 세 지역들은 그대로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뭐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근데 경기도청은 이미 120만, 그거 안 해도 경기도청은요 엄청나게, 거기는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자리 잡혀져 있는 창원은 이미 광역도시로 해당이 되고, 그 지역은 지금 광역도시로 지금 꿈을 키워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다? 춘천하고 청원군 있죠? 요 지역들은 계속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안 한다? 개발하겠죠? 그런데 청원군은 지금 인구가 83만이고 이 춘천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28만이죠? 그렇죠? 지금 땅값이 어디가 더 비쌀까요? 청원군이 비싸요, 여러분들. 지금 인구가 청원군은 83만인데 주거지역 땅값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그 주거지역이 500만원 언저리입니다. 400에서 500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용인시 인구가 98만이죠? 용인시 인구가 98만인데 용인시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한 500만원 정도 저는 해요. 500만원. 2종 같은 경우는 800에서 1000만원. 그리고 그 2종과 1종이 또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틀린데, 그게 역세권에 1종이 붙어있으면 1000만원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좀 싸지만,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붙어있느냐, 여기에 가까이 붙어있느냐,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쵸? 그거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겠죠? 분들이 있는데 청원군도 83만이고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100만원 꿈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청원군하고 현재 용인시급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왜? 인구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가격이 그렇게 조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춘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춘천시는 지금 인구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많이 세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기대심리 때문에. 춘천시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레고랜드하고 어떻습니까? 서울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대심리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데가 춘천만 한 데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춘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인구 28만에서 앞으로 한 20만이 더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집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찍어놓은 주거지들은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요. 아직 안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그럼 안 올라가는 지역에 갔다가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해라.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도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청 자체가. 지금 이 춘천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도청 소재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 지역들이 다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 네. 도청이 있는 지역. 그리고 새로 옮겨질 도청 어떻습니까? 모안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지금 다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린애에 불과하죠. 맞죠? 이제 어린애, 뭐 창원 같은 경우는 임성수기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춘천하고 그 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성숙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넘어간 데는 뭐 대전광역시라든지 광주광역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이미 이제 광역시로 이제는 초월한 거죠. 왜? 결혼한 거야, 한마디로 말 결혼. 결혼해서 이제는 남남이 된 거야, 한마디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땅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땅은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계속 개발된다. 되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는 곳에 가서 미리 투자를 해라 안 해라? 해라.